오늘 우리 증시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동시에 만만치 않은 악재가 딱 나타나서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팽팽했던 줄다리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화면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코스피는 빨간불,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파란불, 하락 마감했어요. 완전히 제 갈 길을 간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시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역대급 호재가 터져 나왔고 또 바깥에서는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덮쳐오면서 이 두 힘이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했던 하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시장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오늘 시장의 최종 성적표부터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최종 결과표입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0.82% 오르면서 정말 간신히 버텨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팔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싹 다 받아갔습니다. 오늘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외국인들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거죠. 아니, 그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오늘 시장의 슈퍼 히어로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의 그야말로 기록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7조 2천억 원. 이게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에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닌가요? 이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넘어서 그냥 어닝 쇼크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왼쪽 막대가 시장에서 이 정도는 벌겠지 하고 예상했던 수치거든요. 근데 오른쪽 실제 결과는 이걸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예상을 좀 웃돈 수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이익이라는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요. 무려 755%나 성장한 겁니다. 755%요. 이 로켓 같은 성장세는 드디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고 오늘 아침 우리 증시를 정말 힘차게 밀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을 무겁게 짓누른 중동발 리스크.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력한 도전자가 링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 리스크의 정체는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한테 이때까지 협상 끝내자 하고 마감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장의 공포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런 험악한 말까지 나오니까요. 이걸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외부 압력 때문에 코스피가 아침에 올랐던 걸 대부분 반납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유독 코스닥은 훨씬 더 심하게, 더 가파르게 떨어진 걸까요? 그게 단순히 중동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코스닥 시장, 그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요, 코스닥의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마치 톡 하고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비눗방울처럼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중동에서 온 그 쇼크는 이 빵빵한 거품을 톡 하고 터트려버린 바늘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외부 충격이라는 바늘이 거품을 터뜨리자 마치 도미노의 첫 블록이 쓰러지듯이 과열됐던 종목들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충격이 코스닥 지수 전체를 밑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낸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섹터들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2차 전지, 화장품 그리고 방산 섹터였습니다. 2차 전지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전기차가 더 주목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화장품은 1분기 수출이 사상 최대였다는 엄청난 소식 덕분에, 그리고 방산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 덕분에, 이렇게 각자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찬바람을 이겨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뭘 했냐면요. 그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고 이익 실현을 위해 팔고요. 그 판 돈을 거의 고스란히 들고 가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를 샀다는 겁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을 팔아서 내리고 다른 쪽을 사서 들어 올린 거죠. 네, 결국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줄다리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믿기 힘든 어마어마한 실적이 저 멀리 중동에서 밀려온 지정학적 공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코스피 지수가 가라앉지 않도록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준 우리 기업들의 이 강력한 펀더멘털이 과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외부 리스크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